왕실 행사장에서 윤희랑을 정면으로 받아쳐 이겨낸 바로 그날 밤이었는데요. 성희주가 그만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처음부터 누군가의 판 위에 놓인 말이었을 수 있다는 걸요. 아버지가 왕실 쪽과 오래전부터 연결을 유지해 온 상대가 이한대군이 아니라 윤희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희주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사람이랑 희주 아버지가 이미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판이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희주가 이한을 선택한 게 아버지 그림에서 벗어난 건지 아니면 그것조차 누군가 미리 설계해둔 건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드디어 성희주와 이한대군이 아버지를 직접 만나러 가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무거운 비밀의 문을 처음으로 두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난 영상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한이 서재에서 혼자 그 이름을 써넣던 그 밤. 한씨 가문, 임상궁, 그리고 이아름. 세 개의 이름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한 이한이 최연을 부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그리고 성희주의 방에서는 밤새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밤을 잠들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그 밤이 끝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은 어제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거칠게 시작됐습니다. 최연이 이한의 서재문을 두드린 것은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었습니다. 이한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사실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관계도를 펼쳐두고 그 안에서 이름들의 연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뭔가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최연이 들어왔을 때 이한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최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서재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최연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아름이 어젯밤에 또 움직였습니다. 이한이 그제야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한씨 가문 쪽으로? 그쪽은 아닙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한은 그 멈춤을 기다렸습니다. 최연이 말을 고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아름이 보낸 메시지가 언론 쪽으로 연결되는 중간 통로를 거쳤습니다. 직접 접촉은 아닙니다. 중간에 한 사람이 더 있었고요. 그 사람이 어느 매체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파악됐습니다. 이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짜 정보가 언론으로 나가려 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오늘 안에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한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이아름을 통해 흘린 가짜정보, 캐슬그룹 북쪽 부지 관련 미확정 사업 이야기가 윤희랑 측 손에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어젯밤 이미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왕실 내부 논리로 희주를 압박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예상했지 외부 언론으로 흘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실 안에서 희주를 공격하는 것과 여론을 통해 캐슬그룹과 왕실의 결합 자체를 흔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였습니다. 전자는 왕실 내부 싸움이었고 후자는 판 자체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훨씬 넓고 훨씬 더 막기 어려운 방식. 윤희랑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어? 시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한대군마마께서 직접 움직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주한테 먼저 얘기해야 해. 최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밤에 이한이 희주에게 아직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야기. 한씨 가문과 임상궁의 연결, 이아름의 이중 통로. 그것을 이제 꺼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최연도 알았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최연이 나갔습니다. 이한은 서재에 잠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사저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조용한 마당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잠깐이라도 더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한이 서재를 나섰습니다. 성희주는 도예정과 함께 아침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희주의 얼굴에는 그것이 표현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단련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리 안이 흔들려도 겉을 유지하는 것, 그건 희주가 재벌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익힌 것이었습니다.
이한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혜정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휘주가 이한을 봤습니다. 이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꺼내야 한다고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앉아. 이한이 먼저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휘주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한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말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 휘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어젯밤에 최연한테 보고 받은 게 있어. 당신한테 바로 말했어야 하는데 전체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어. 휘주가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사과가 먼저 나온 것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한이 먼저 사과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말해요. 이한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밤에 최연으로부터 파악한 것들. 이하름이 메시지를 보낸 곳이 임상궁 쪽이 아니라 한시 가문으로 연결된다는 것. 이하름이 임상궁의 스파이이면서 동시에 한시 가문의 통로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 두 방향으로 작동하는 이중 구조. 그리고 한다영이 데뷔전에서 넘긴 정보와 이하름이 한시 가문으로 흘린 정보가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 휘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한은 휘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한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최연이 또 보고했어. 이하름이 어젯밤 언론 쪽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거쳐서 움직였어. 이하름이 받아간 가짜 정보, 그게 지금 언론으로 나가려 하고 있어. 그 말에 휘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언론으로요? 우리가 예상한 건 윤희랑이 그 정보를 왕실 내부에서 쓸 거라는 거였는데 방향이 달랐어. 캐슬그룹과 왕실의 결합이 그룹 내부를 흔드는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여론으로 만들려는 거야. 휘주가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한을 봤습니다. 가짜 정보라는 게 드러나면 돼요. 언론에서 확인하면 캐슬그룹 쪽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 근데 그 가짜 정보 안에 실제 내용도 섞여 있었잖아. 두 가지는 사실이었고 하나는 없는 거였어. 없는 게 빠져도 있는 두 가지가 묶여서 나가면 프레임 자체는 살아있어. 휘주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한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짜 정보가 확인된다고 해도 그것이 언론에 한 번 나가는 순간 해명보다 의혹이 먼저 살아남는 구조가 됩니다. 윤희랑은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최연이 움직이고 있어. 시간이 있으면 가능해. 얼마나요? 오늘 안에. 휘주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이한은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휘주가 입을 연 방향이 이한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한. 응. 한시 가문이 임상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게 오래된 연결이에요? 이한이 휘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이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어. 최연이 확인 중이야. 한다영 언니가 데뷔 전에 간 것, 그리고 이하름이 한시 가문으로 정보를 흘린 것. 이 두 개가 따로 움직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연결된 거였는지.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한이 잠시 휘주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두 개의 움직임이 독립적인 것이라면 한다영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움직인 것이고 이하름은 별개의 지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처음부터 연결된 것이라면 이건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된 구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한다영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그림 안에 들어간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확인해야 해. 그래요. 휘주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이한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휘주. 휘주가 멈췄습니다. 이한이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어젯밤에 바로 말했어야 했어. 미안해. 휘주가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어제 흔들렸던 것, 오늘도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것, 그 모든 감정을 그 웃음 안에 눌러 담은 것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말해요. 같이 보는 게 더 빠르잖아요. 이한이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연이 언론 쪽 통로를 차단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과 거의 동시에 사저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도혜정이 먼저 확인하고 희주에게 들어왔습니다. 성태주 씨가 오셨어요. 희주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젯밤 통화에서 이안과 성태주가 만났고 성태주가 한다영의 일에서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희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태주가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 것도. 들어오라고 해요. 도혜정이 나갔습니다. 희주는 잠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안이 희주 옆에 있었습니다. 희주가 이안을 봤습니다. 같이 있어 줄래요? 이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태주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이 어제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성태주가 이안에게 먼저 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희주를 봤습니다. 희주야. 오빠. 두 사람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짧은 호칭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빼다른 남매 사이의 복잡한 거리, 그리고 이 상황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 성태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안과 희주도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다영이한테 전부 들었어. 희주가 성태주를 바라봤습니다. 전부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영이가 데뷔전에서 한 이야기, 어제 내가 대군마마한테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있었어. 다영이가 나한테도 전부 말하지 않았던 거야. 이안이 눈을 좁혔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성태주가 이안을 봤다가 희주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희주에게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결심을 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희주야. 이게 오빠 입으로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오래 생각했어. 근데 다영이가 그걸 데뷔마마한테 넘겼다면 윤희랑이 그걸 가지고 언제 어디서 쓸지 모르는 거잖아.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오빠한테 먼저 듣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희주가 성태주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말해 오빠. 성태주가 잠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영이가 데뷔마마한테 캐슬그룹 지분 이야기만 한 게 아니야. 내 출생 관련해서 가문 안에서만 돌던 이야기를 꺼냈어. 희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태주가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거 그건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다영이가 꺼낸 건 그게 다가 아니었어. 그룹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 희주 내가 그룹 안에서 어떤 위치로 설계됐는지에 관한 것들. 아버지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 희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테이블 아래 손이 쥐어졌습니다. 이안은 그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 이안이 끼어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성태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희주야.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 내가 이안대군과 결혼하는 것, 왕실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연이 아니야.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원했던 거야. 그리고 그걸 다영이가 알고 있었고 그게 데뷔마마 손에 들어간 거야.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테이블 위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기억들, 아버지가 했던 말들, 이안대군과의 계약 결혼이 시작됐던 그 시점. 그 모든 것이 새로운 각도로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안이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희주의 손이 여전히 테이블 아래에서 쥐어진 채였습니다. 이안은 그 손 가까이 자신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태주가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희주야. 다영이 못 막은 것도 이걸 진작 얘기 못한 것도. 희주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태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혼란, 분노,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르고 있는 단단함. 희주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직접 와서 말해줬잖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르고 있는지
이안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성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으면 내가 같이 가줄 수 있어. 희주가 잠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생각할 게 많아요. 성태주가 이안을 한번 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안은 알았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것. 이안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태주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희주와 이안이 다시 둘이 남았습니다. 도혜정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이 조용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안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랬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희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안. 응. 아버지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그게 사실이면. 희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결혼이 내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안이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습니다. 성희주라는 사람이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왕실이든 재벌이든 신분질서든 모든 것에 맞서면서 희주가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 자신의 결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흔들렸습니다. 이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다고 해서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게 되진 않아. 희주가 이안을 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계약 결혼을 제안했을 때 그 선택은 당신이 한 거야. 아버지가 그걸 원하고 있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도 그 순간 결정한 건 당신이잖아. 그게 바뀌지는 않아. 희주가 이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과 같은 온도의 무언가였습니다. 희주는 그것을 빠르게 걷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안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아까 테이블 아래로 내렸던 손을 조용히 희주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천천히 강하게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희주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사저 밖에서는 최연이 움직이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윤희랑이 다음 수를 놓고 있었고 언론 쪽 통로는 아직 완전히 막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들이 이 방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방향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성태주가 나간 자리에 아직 그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 그 문장이 방 안 공기 안에 녹아들지 않고 그냥 떠 있었습니다. 희주는 이안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얹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들, 막아야 할 것들, 확인해야 할 것들. 그 모든 것이 이 방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희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조금만 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안이 먼저 손을 걷었습니다. 희주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주가 준비됐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언론 쪽은 최연이 잡고 있어. 지금 당장 터지진 않아. 희주가 그 말을 들으며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까와 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앞을 보는 사람. 하지만 이안은 알았습니다. 그 단단함 안에 방금 금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을. 도혜정 들어오라고 해요. 희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안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도혜정이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주가 도혜정을 보면서 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정 확인해줘요. 이번 주 안에 시간이 있는지. 도혜정이 눈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캐슬그룹 회장. 성희주의 아버지. 그 이름이 오늘 이 공간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도혜정은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공식 일정으로 잡지 말고 그냥 시간 있는지만. 알겠습니다. 도혜정이 나갔습니다.
휘주가 이안을 받습니다. 최연한테 언론 쪽 상황 업데이트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하름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계속 봐야 하고. 알아. 저는 오늘 오후에 윤희랑 측에서 뭔가 또 올 것 같아요. 이안이 눈을 좁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가짜 정보를 언론으로 흘리는 게 막히면 다음 수는 저를 직접 세우는 거예요. 공식적인 방식으로. 피할 수 없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안이 휘주를 바라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윤희랑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한 수가 막히면 다른 수를 놓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희주를 왕실 공식 자리에 세워두고 그 안에서 흐름을 잡는 방식은 윤희랑이 가장 익숙하게 다뤄온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오면 받아. 휘주가 이안을 받습니다. 피하지 말고요. 피하면 약점이야. 받아서 치는 게 당신 방식이잖아. 휘주가 잠시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이 서재를 나섰습니다. 이안은 최연을 찾아 움직였고 휘주는 도혜정에게로 갔습니다. 사저안이 다시 조용하게 돌아갔지만 그 조용함 안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연이 이안에게 보고를 올린 것은 오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언론 쪽 통로 차단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이하름이 보낸 메시지를 받아 중간 연결 역할을 하던 인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연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설득했는지는 이안도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가짜 정보는 오늘 안에 언론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연의 보고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언론 쪽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데뷔전 쪽에서 오늘 오후 왕실 내부 행사 관련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안이 최연을 받습니다. 어떤 행사야? 왕실 고유 행사입니다. 왕실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이번에 대군부인 마마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구성됐습니다. 데뷔마마 명의로 초청이 나간 겁니다. 이안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휘주가 아침에 예상한 것이 맞았습니다. 언론을 통한 외부 공격이 막히자 윤희랑은 방향을 바꿔 왕실 내부에서 휘주를 공식적으로 세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윤희랑이 주도하는 자리, 왕실 보수 세력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일정이 언제야? 모레입니다. 이안이 손으로 책상을 한번 짚었습니다. 이틀. 휘주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 이틀 안에 윤희랑이 또 무언가를 움직일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휘주한테 알려. 최연이 나갔습니다. 공문이 휘주에게 전달된 것은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휘주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도혜정을 봤습니다. 예상했던 거예요. 도혜정이 공문을 들여다봤습니다. 받으실 건가요? 당연하죠. 휘주가 공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피하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군부인이에요. 그 자리에 서는 게 당연한 거고. 윤희랑이 만든 자리라고 해서 제가 거기 설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도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왕실 예법 쪽은 이하름한테 더 물어봐요. 어차피 그 역할로 붙여둔 거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각각 어떤 분인지 사전에 파악해 놓을게요. 휘주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덧붙였습니다. 도혜정 씨. 한 가지만요. 말씀하세요. 이하름한테 그 자리 관련 이야기할 때 제가 좀 긴장하는 것처럼 보여줄게요. 자연스럽게. 준비 안 된 것처럼. 도혜정이 휘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안이 휘주를 찾아온 것은 오후였습니다. 휘주는 혼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안이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행사 받겠다고 했다고. 최연한테 들었어요? 응. 휘주가 이안을 봤습니다. 이안의 표정에서 말리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리려는 거예요? 이안이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 윤희랑이 직접 설계한 거야. 거기 가면 당신이 겨냥될 거야. 알아요.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야. 이안. 휘주가 이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제가 왕실에 들어온 게 뭐 때문이에요?
계약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대군 부인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려면 그 자리에 서야 해요. 윤희랑이 만든 자리라고 피해버리면 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한이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흔들렸어. 그 말이 직선으로 나왔습니다. 희주가 잠깐 굳었습니다. 알아요. 흔들린 상태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윤희랑이 읽어. 그래서요? 이한이 희주를 봤습니다. 이틀 있어. 그 이틀 동안 당신 안에 있는 거 정리해. 아버지 이야기, 출생 이야기. 그게 정리 안 된 채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윤희랑이 그걸 건드릴 때 당신이 흔들려. 희주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이한을 바라봤습니다. 이한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희주는 알았습니다. 이한. 응. 윤희랑이 그 자리에서 출생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이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한다영한테 그 이야기를 받아갔다면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윤희랑은 알아. 희주가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왕실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대군 부인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희주가 평민이라는 것, 재벌가 상속녀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 가문 안에서의 출생 관련 이야기까지.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희주가 아무리 단단하게 서 있어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준비할게요. 희주가 눈을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 자리에서. 이한이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전략적 걱정이 아니라 희주 개인을 향한 걱정. 이한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조금 새어나왔습니다. 희주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요. 그 자리에. 이한이 눈을 들었습니다. 대군 부인 혼자 들어가는 자리야. 알아요. 근데 이한이 옆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달라요. 안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자리까지 같이 가줘요. 이한이 잠시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 모레가 됐습니다. 왕실 행사 당일 아침, 사저안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움직였습니다. 도혜정이 희주의 준비를 도왔고 이아름이 왕실 예법 관련한 마지막 안내를 전달했습니다. 희주는 이아름 앞에서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행사에 대해 걱정된다는 듯한 표정, 예법이 틀릴까봐 신경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 이아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드럽게 안심시켰습니다. 희주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아름이 나간 뒤 도혜정이 희주의 옆에 섰습니다. 잘하셨어요. 희주가 거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아름이 지금 뭔가를 보냈겠죠. 거의 확실히요. 윤희랑이 오늘 제가 긴장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겠네요. 희주가 거울 안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그 모든 것이 오늘 그 자리에서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희주는 거울 안에 자신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한이 사저 입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이 무슨 말을 할지, 희주가 무슨 말을 할지 서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희주가 차에 오르기 직전 이한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희주가 이한을 봤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든 당신이 여기 있는 건 당신이 선택한 거야. 그거 잊지 마. 며칠 전 이한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다고 해서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게 되진 않는다고. 이한은 그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희주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희주가 이한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행사 장소는 왕실 내부의 공식 공간이었습니다. 희주가 들어섰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왕실 어른들, 오랜 가문 출신의 인물들. 모두 희주보다 이 공간에 훨씬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희주는 들어서면서 빠르게 공간을 훑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윤희랑을 발견했습니다. 윤희랑은 자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이 공간이 처음부터 자신의 것인 것처럼. 휘주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윤희랑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휘주는 그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윤희랑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와요. 대군 부인.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공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크기로. 데비마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휘주가 예를 갖추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왕실 어른들이 대군 부인에게 말을 건넸고 휘주는 하나하나 받아냈습니다. 예법에 맞게 하지만 성희주답게. 재벌가 상속녀로 살아오면서 익힌 그 능숙함이 왕실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아름이 보고한 것과 달랐습니다. 윤희랑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윤희랑이 자리를 가볍게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대군 부인이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으니 보기가 좋네요. 처음에는 걱정도 됐는데. 휘주가 윤희랑을 봤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문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왕실이 처음인 분이 이 자리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가문과 배경. 그 두 단어가 공간 안에 떠올랐습니다. 휘주는 그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휘주가 윤희랑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자리니까요. 그렇죠. 선택. 윤희랑이 그 단어를 받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다가 다시 휘주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함이 걷혔습니다. 대군 부인의 가문이 오래전부터 이 결합을 원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공간 안이 살짝 조용해졌습니다. 휘주의 눈이 윤희랑을 향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휘주는 알았습니다. 성태주가 말한 것.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것. 그 이야기가 한다영을 통해 윤희랑에게 갔고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내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랑이 계속했습니다. 선택이라는 게 온전히 본인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뒤에서 누가 원했던 것인지.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휘주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윤희랑의 눈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공간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휘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데비마마.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명확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결합을 원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윤희랑이 휘주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받아치는 것이 예상 밖이었는지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휘주가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원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데비마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가문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공간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휘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윤희랑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휘주가 계속했습니다. 왕실도 그렇고 명문가도 그렇고 가문이 원하는 결합과 개인의 선택이 겹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선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휘주가 윤희랑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한떼군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든 아니든 그 자리에서 결정한 건 저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저의 선택이에요. 윤희랑이 휘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휘주를 어색하게 보던 시선들이 지금은 다른 각도로 휘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는 눈이었습니다. 윤희랑이 미소를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참 당차네요, 대군 부인은. 감사합니다, 데비마마. 휘주가 예를 갖추며 답했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끝났습니다.
휘주가 나오면서 밖에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걸음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표정도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아주 짧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도혜정이 옆에 있었습니다. 휘주의 손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휘주가 도혜정에게 말했습니다. 이안한테 연락해요. 끝났다고. 도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안은 연락을 받고 사저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휘주가 차에서 내렸을 때 이안이 거기 있었습니다. 휘주가 이안을 보는 순간 아까까지 유지하던 단단함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조금 사람이 사람 앞에서 내보일 수 있는 만큼. 이안이 휘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휘주가 이안을 봤습니다. 이겼어요. 알아. 근데 이안. 휘주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윤희랑이 오늘 제 출생 이야기를 꺼냈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안이 눈을 좁혔습니다. 어떻게 받아쳤어? 막았어요. 하지만 이안 그 이야기가 이미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 윤희랑이 그걸 쥐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게 쓰려 한다는 거. 이안이 휘주를 바라봤습니다. 알아. 아버지한테 직접 가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왔는데 이제 더 미룰 수 없어요. 윤희랑보다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를 정리해야 해요. 이안이 잠시 휘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갈 거야? 도혜정이 일정 잡고 있어요. 빠르면 내일. 두 사람이 나란히 사저 안으로 걸었습니다. 행사는 끝났습니다. 휘주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희랑의 말을 정면으로 받아쳐 오히려 그 자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겉으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사저 안으로 들어서면서 이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휘주가 이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윤희랑은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휘주가 예상보다 강하게 받아쳤다는 것, 그리고 출생 이야기가 휘주에게 이미 닿았다는 것을 윤희랑은 확인했습니다. 윤희랑에게 그 확인은 또 다른 수를 준비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안의 머릿속에서 오늘 내내 빠져나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최연에게 캐슬그룹 회장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었던 것. 그 답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안이 서재로 가면서 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연이 들어왔습니다. 캐슬그룹 회장 쪽 파악됐어? 최연이 이안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최연이 이렇게 말을 고르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파악됐습니다. 말해. 캐슬그룹 회장은 이번 결혼이 진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왕실 쪽과 비공식적인 연결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연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회장이 연결을 유지해 온 왕실 쪽 인물이 이안 대군마마 쪽이 아닙니다. 이안이 굳었습니다. 최연이 이어갔습니다. 데뷔마마 측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안은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캐슬그룹 회장이 오래전부터 윤희랑 측과 비공식 연결을 유지해 왔다는 것. 성희주의 아버지가 딸의 왕실 입성을 원했다는 것과 그 방향이 이안 쪽이 아니라 윤희랑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휘주가 이안과의 결혼을 자신의 선택으로 밀어붙인 것. 그것이 아버지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갑자기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왕실과의 연결이 이안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면 휘주의 선택이 오히려 아버지의 그림을 벗어난 것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휘주가 이안을 선택하면서 아버지의 다른 계획을 흔든 것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휘주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최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내일 아버지를 만나러 가. 그 전에 내가 더 확인해야 해. 알겠습니다. 최연이 나갔습니다. 이안은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사저 마당이 보였습니다. 저녁빛이 마당 위에 내려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그 풍경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이랑 캐슬그룹 회장,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 연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희주가 이안을 선택한 것이 그 연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안이 관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 하나를 천천히 그어 넣었습니다. 윤이랑과 캐슬그룹 회장. 두 이름을 잇는 선. 이안이 그 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판이 처음부터 희주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된 것이었다면, 그리고 희주 자신이 이미 그 판 안에 놓인 말이었다면, 이안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희주가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올지 이안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든 희주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안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최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버지 만나는 자리. 나도 같이 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군 부인마마께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말할게. 이안이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 끝 희주의 방 불빛이 또 켜져 있었습니다. 이안이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희주는 이안이 문을 두드렸을 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혜정은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습니다. 희주는 오늘 행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랑의 말,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한 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던 그 순간. 겉으로는 이겼습니다. 그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버텼고 윤희랑의 말을 정면으로 받아쳐 오히려 흐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희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긴 것과 끝난 것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은 하나의 전선이 막혔을 뿐이고 윤희랑은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희주는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잠깐씩 멈췄습니다. 성태주가 했던 말.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희주는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결혼을 먼저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이한대군에게 직접 찾아갔고 직접 설득했고 그 결정의 모든 순간을 자신의 의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원해온 방향 안에 있었다면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과 아버지의 그림 안에 있었던 것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인지가 흔들렸습니다. 이안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다고 해서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게 되진 않아. 희주는 그 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안이 그 말을 한 것이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안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와요. 이안이 들어왔습니다. 희주가 이안을 봤습니다. 이 시간에 이안이 직접 온 것이 조금 예상 밖이었습니다. 최연을 통해 연락하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안이 희주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버지 만나는 자리 나도 같이 갈게. 희주가 이안을 봤습니다. 혼자 가도 돼요. 알아. 그런데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안이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혼자 감당할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 희주가 잠시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 안에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안이 그냥 걱정이 돼서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안. 응. 뭔가 더 파악한 거 있어요? 이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희주는 그 멈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안이 말을 고를 때와 말을 숨길 때의 차이를 희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숨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해요. 이안이 눈을 들었습니다. 최연이 파악한 거 있어. 캐슬그룹 회장이 오래전부터 왕실 쪽과 비공식으로 연결을 유지해왔대. 희주가 이안을 봤습니다. 어느 쪽이요? 이안이 잠시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윤이랑 측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희주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와 윤이랑. 그 두 이름이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오는 것이 처음에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왕실과의 결합을 원했다는 것과 그 연결이 이안 쪽이 아니라 윤이랑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라면
휘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왕실과의 연결이 이안 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전부 파악된 건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더 확인해야 해. 하지만 연결 자체는 확인된 거죠. 그래. 휘주가 눈을 내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왕실 입성을 원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이 이안이 아닌 윤희랑 쪽이었다면 휘주가 이안 대군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을 때 그것은 아버지의 큰 그림에서 벗어난 선택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휘주가 움직인 것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결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켜봤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휘주의 생각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윤희랑 측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연결이 오래된 것이라면 한다영이 데뷔 전에서 꺼낸 이야기들, 성태주도 몰랐던 내용들, 그것을 한다영이 어디서 알았는지, 한씨 가문과 임상궁의 연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휘주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안. 아버지가 윤희랑 측과 연결됐다는 게 저를 왕실에 넣기 위한 연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안이 휘주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내일 확인해야 해. 그러니까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휘주가 잠시 이안을 바라봤습니다. 이안이 혼자 이것을 파악하고 휘주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미리 알려준 것. 어젯밤처럼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고 이번에는 바로 말해준 것. 휘주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고마워요. 이안이 휘주를 봤습니다. 또 그 말이야. 맞는 말이니까요.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인 것들이 그 시선 안에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언론 차단, 행사, 윤희랑과의 정면 충돌, 성태주의 폭탄 발언,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하루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버텨온 하루였습니다. 이안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 내일 일찍 움직여야 해. 휘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안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휘주 쪽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어. 휘주가 이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윤희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 그거 쉬운 일 아니야. 이안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휘주는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잠시 그 말을 붙들었습니다. 잘했다는 말. 이안이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휘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작은데도 무거웠습니다. 휘주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사저마당에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왕실과 연결을 유지해온 아버지, 그리고 그 연결이 윤희랑 측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휘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안이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윤희랑은 데뷔 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중드는 이들은 모두 물러나 있었습니다. 윤희랑이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모두가 알아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데뷔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윤희랑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성희주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출생 이야기를 꺼냈을 때 흔들릴 것이라고 봤는데 희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아름이 보고한 것과 달랐습니다. 긴장하고 준비가 덜 됐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희랑은 오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데뷔라는 자리, 왕비라는 자리를 거쳐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결국 무너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계산이 빠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 무너지거나 지치거나 결국 이 자리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희주는 아직 그 무게를 다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자리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그리고 끊임없이. 윤희랑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출생 이야기가 희주에게 닿았다는 것. 희주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보였다는 것. 희주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 안에 금이 생겼다는 것도 윤희랑은 보았습니다. 완전히 평온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누르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금을 더 깊게 만들면 됩니다.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희주 주변을 조금씩 더 조여가는 것. 이미 캐슬그룹 내부에 균열이 하나 보였습니다. 한다영의 정보는 예상보다 쓸 곳이 많았습니다. 지분 이야기, 출생 이야기, 그리고 캐슬그룹 회장이 왕실과 연결을 유지해온 것. 그 연결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윤희랑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슬그룹 회장 쪽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 방 한편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상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윤희랑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사저 쪽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이한떼군과 성희주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겠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다음 수를 보면서 윤희랑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걷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오래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은 아직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이하는 서재로 돌아와 관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윤희랑과 캐슬그룹 회장을 잇는 선, 임상군과 한씨 가문을 잇는 선, 이아름이 두 방향으로 움직이는 통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성희주가 있었습니다. 희주가 모르는 채로 혹은 절반만 아는 채로. 이하는 그 선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캐슬그룹 회장이 윤희랑 측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희주가 이안과의 결혼을 선택한 것은 그 연결에서 벗어난 것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 밖으로 나온 것. 아버지가 설계한 방향과 다른 길을 희주 스스로 선택한 것. 그렇다면 지금 윤희랑이 희주를 흔들려 하는 것과 캐슬그룹 회장이 왕실 쪽과 연결을 유지해온 것이 하나의 그림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움직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내일 그 답의 일부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이한이 관계도를 덮으면서 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일정 어디로 잡았어? 캐슬그룹 회장 측에서 사저 외부의 조용한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대군부인 마마 명의로 면담 요청을 드렸고 오전 중으로 확정됐습니다. 나도 간다고 알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 측에서 대군마마까지 오신다는 걸 알면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게 해. 내가 가는 거 알고 나와야 그 사람 태도를 볼 수 있어. 최연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재안이 고요했습니다. 이한은 잠시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저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저편 희주가 있는 방향에서 아직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하는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희주가 이 판의 크기를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구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넓다는 것. 그 안에서 희주의 선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일 아버지를 만나면 그것의 일부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드러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 이한이 창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서재 등을 껐습니다. 내일이 됐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희주 옆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이한이 이 밤 안에서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판이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희주가 그 판 안에서 혼자 서 있게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두워진 서재에서 이한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게 뭔지 내가 직접 봐야겠어. 그리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희주의 방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하는 그 불빛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있는 것보다 각자가 단단해지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했습니다. 내일 두 사람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층 하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